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워포 사이버트론 트릴러지의 로디머스 프라임입니다. 네, 드디어 이 제품을 영접을 했는데 로디머스 프라임은 커맨더급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저도 기대를 많이 했던 제품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는 되게 큽니다. 제가 작년에 소개했던 제트파이어에 이어서 거의 두 번째 커맨더급 사이즈인데 제트파이어에 비하면은 박스 굵기는 좀 얇은 편이에요. 우선 부피가 좀 적다 보니까 얇은데 꽤나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 것도 있겠죠. 우선 정면에는 로디머스 프라임의 로봇 모드와 비클 모드가 이렇게 있고 킹덤 특유의 그런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트릴로지 배경이 있고 이렇게 뒤에는 제품에 대한 그림이 설명되어 있는데 우선 로봇 모드와 비클 모드 왔다 갔다 할 때는 34번의 스텝이 왔다 가고요. 그다음에 트레일러는 8번의 스텝을 거치는 그런 제품입니다. 먼저 박스에서 꺼내면 구성품은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요. 우선 구성품은 트레일러, 본체, 이펙트 파츠, 그 다음에 캐논4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캐논4는 사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추가 구성품으로 하나 들어준 것 같아요. 이렇게 4가지 구성품이 들어있는데 본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디머스 프라임의 본체는 첫인상이 되게 묵직하고 튼튼하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우선 크기도 되게 커졌고요. 우선 커맨더급이긴 한데 사실상 소체는 리더급이고요. 아마 트레일러랑 여러 구성품 때문에 커맨더급으로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의 핫로드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보이저급, 디럭스급 되는 게 구성품이 생겨서 뭐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맨더급 치고는 뭐 썩 크진 않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기대하신다면 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출색인 것도 있는데 이렇게 가슴이나 이렇게 뒷날개나 아니면 정면 부분에는 도색된 파츠라서 도색이 까질 수가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뒷부분에 날개랑 이게 정면에 있는 부분이 도색이 좀 까졌어요.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천장 부분이 좀 까져 있어요. 그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 사출색이라서 도색이 까질 위험은 없는데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관절이 많이 커졌는데 덕분에 이런 조형의 특성상 가동이 안 됐던 어깨 같은 경우도 좀 가동률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이 정도 어깨가 돌아가는데 옛날에 핫로드는 뭔가 여기 돌아가는 축이 없었다면 로디머스 프라임은 이렇게 어깨의 축이 그나마 돌아간다는 점이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팔꿈치도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가동이 훨씬 더 편하게 됩니다. 얼굴도 커졌다 보니까 잡기도 편하고요. 관절도 되게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여기 부분은 좀 사출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뭐 까질 염려는 없고 좀 늙은 얼굴이라서 뭐 역시나 이런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오토본 마크 잘 박혀있고 여기는 도색된 파츠라서 좀 매끈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좋았던 거는 여기 전지 가동이 된다는 건데 손이 무지하게 커요. 울트라 매그너스 때보다도 더 손이 큰 느낌이 듭니다. 엄지손가락은 그냥 고정형이고 검지손가락만 따로 움직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여기도 핀이 좀 반대로 박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상품에 따라서 다르다고는 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빡빡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많이 빡빡하던데 이게 새 제품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핀이 잘못 박힌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뭐 크게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고요. 여기 고관절도 역시나 이렇게 잘 꺾이는 그런 고관절이라서 아주 깔끔하게 앉을 수가 있고 여기 허벅지도 도색된 파츠라서 매끈매끈하고 허벅지가 기니까 다리 가동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릎이 이중관절이에요. 핫로드 때처럼 이중관절인데 그렇다 보니까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다리를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무릎을 굽힐 때나 접을 때 자연스럽게 포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좋아졌다면 여기 뒤꿈치와 앞꿈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기 발목 관절이나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접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접지력이랑 가동을 하는데 되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변형을 했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면 여기가 탄성 변형이에요. 다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핫로드 때도 뭐 거의 비슷한 변형입니다. 이게 계속 비교가 될 텐데 전 여기 안에 넣을 때 바퀴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인데 좀 눌러서 쑤셔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걸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탄성 변형이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좀 잘못하면은 부서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나쁘진 않은데 몇몇 부분에 그런 탄성 변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핫로드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좀 색감 면에서도 여기는 밝은 톤이고 여기는 좀 진해서 어른스러워진 느낌도 있어요. 확실히 대장으로 성장했던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히 뭔가 더 성장한 느낌을 보여주는데, 기본 소체가 좀 디럭스만 해서 좀 더 많이 차이가 나긴 해요. 확실히 좀 커진 느낌이 있어서 영화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색감도 워인 비슷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모두 사출색이었던 핫로드에 비해서 여기는 그래도 도색된 부분이 있어서 로디머스 프라임이 확실히 압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뭐 소체는 거의 뭐 비슷하고 변형하는 것도 비슷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펙트 파츠랑 무기가 들어있는데 무기는 2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로디머스의 총이랑 장총이랑 검이 들어있습니다. 이 검은 프라이머스의 검이라 해서 코믹스에 나왔던 제품인데, 이게 그것도 있죠. 그림록의 업그레이드 킷이랑도 똑같아서 좀 뭐 그냥 석연찮은 느낌이 있지만 아무튼 멋있게 넣어줬으니까 한번 장착해보도록 할게요. 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엄지손가락이 고정이라서 여기도 약간 탄성 변형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여기를 살짝 눌러서 끼워주고 손을 맞춰주면 이렇게 칼을 장착할 수가 있고요. 칼을 장착해서 되게 멋있게 포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칼이 그냥 있어도 멋있긴 한데 확실히 로디머스한테 잘 어울리는 검인 것 같아요. 저희 총도 양손으로 꼽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양손이 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좀 편하게 손에 그대로 꽂으면 이렇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 되고, 각종 이펙트 파츠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피클 모드 때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총구 앞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장착을 하면 이렇게 로디머스의 이펙트까지 완벽하게 만들 수 있고요. 다른 이펙트 파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비클 모드에서 뭔가 좀 터지는 듯한 모습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매트릭스 이펙트가 있습니다. 핫로드 때보다 좀 더 진하고 묵직해진 느낌이 있어요. 박스에는 매트릭스 그림이 있던데 여기는 제품에는 안 들어있네요. 이게 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좀 이따 확인해 볼 거고, 좀 이렇게 이펙트도 좀 더 진해져서 전작에 비해서 좀 더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맨더급이다 보니까 제트파이어처럼 이펙트 파츠가 되게 많은데 그것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로디머스 프라임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트레일러인데요. 이 트레일러는 처음에 구매를 하면 이렇게 딱 전개가 되는데, 이 트레일러는 이렇게 앞으로 접어주고 여기도 딱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게 뒤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못 모르고 보면은 이거를 막 무진장 힘들게 꽂을 수가 있어요. 근데 힘들게 하지 말고 이걸 그대로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딱 전개가 돼서 여기 넘어와요. 그래서 굳이 힘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트레일러 입구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딱 접어주면 이렇게 비클 모드 때 쓰는 트레일러가 완성이 되고요. 비클 모드 이렇게 앞부분을 꽂아서 트레일러를 활용하면 됩니다. 트렁크 부분에는 리더급이나 보이저급은 들어가지 않지만 디럭스 같은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비클 모드에서 활용하면 되고, 아까 봤던 이펙트 파츠는 이런 데다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는 파츠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밑에를 열면 트렁크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펙트 파츠를 꽂아서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비클 모드 때는 이렇게 트레일러를 사용하는데 로봇 모드 때도 사용한다고 했죠. 로봇 모드 때는 다시 이거를 펼쳐서 이렇게 펼치고 이것도 다시 옆으로 전개하고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이 캐논포를 써줍니다. 이 캐논포는 그대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발을 만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는데, 여기 밑에 보면 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건데 이걸 꺼내줘서 여기 가운데 있는 회전축에 꽂아줍니다. 굳이 안 꽂아도 되는데 이렇게 꽂으면은 이런 모양으로 딱 전개가 돼요. 이렇게 전개하고 손에서 무기를 빼준 로디머스를 뒤에다가 이렇게 세운 다음에 손잡이에 맞춰서 이렇게 세워주면 이렇게 로디머스가 트레일러 위에서 캐논포를 발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약간 뭔가 방사포를 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되게 멋있고요. 뭔가 트레일러랑 캐논포 같은 경우는 뭔가 비클 모드 때 외에는 활용할 수가 없겠다 싶었는데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로봇 모드 때도 그렇고 비클 모드 때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되게 알찬 구성이고요. 커맨더급 다운 그런 기능들이 많아서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같은 리더급 사이즈인 울트라 매그너스랑 옵티머스랑은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울트라 매그너스는 워낙에 크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비율이 맞는 것 같은데, 옵티머스는 사실 좀 많이 좀 작게 나왔어요. 비율 자체가 좀 더 부피가 커야 되는데, 옵티머스도 보이저급 치고는 좀 작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로디머스랑 뒀을 때 좀 작은 느낌이 있어요. 크게 작은 건 아닌데 뭔가 부피적으로 비율상 뭔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대장과 그다음에 부대장이었던 캐릭터들과 같이 두면 이렇게 더무비에서 봤던 그 모습대로 아주 멋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제품은 서로를 위해서 샀던 제품이죠. 갈바트론이 있으면 로디머스는 꼭 있어야 되고, 로디머스를 샀다면 갈바트론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갈바트론과 로디머스 같이 두면 이렇게 또 멋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비율 면에서 아까 봤던 옵티머스보다 갈바트론하고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이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워포 사이버트론의 킹덤 시리즈 로디머스 프라임을 리뷰를 했는데, 오늘은 변형 리뷰 없이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형 리뷰로 따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구성품이랑 각종 활용법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캐릭터랑 같이 비교하는 리뷰를 했습니다. 저 아쉽지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뭐 도색까지거나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긴 했지만 사실 그런 거는 요즘 제품에 다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로드를 사셨다면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나왔고요. 뭐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되게 좋은 제품이었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